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증시가 참 미국에 올라도 너무 답답하고요. 우리나라는 주도 업종이 없어요. 사실 하이닉스 혼자서 증시를 이끌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좀 증시가 오늘도 좀 답답하게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먼저 보고서부터 좀 살펴보고 또 시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항공주 요즘에 주가가 그래도 뭔가 좀 바닥에서는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런 좀 내용하고 유가, 그다음에 TSMC 매출, 요게 미국 증시의 1등 공신이었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정반대로 오늘 좀 갔습니다. 한미 반도체 실적 쇼크 때문에. 그다음에 인도의 폭발적인 모빌리티 수요. 예, 요거는 그 하나증권의 그 윤재성 연구원님이 적으셨고 그 고무 얘기예요. 고무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자 그런 내용이고, 미국 신용등급 전망 강등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쇼크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장 끝나고 발표해가지고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에 좀 악영향을 줬고, 고려아연, 롯데정밀학, 롯데쇼핑, 한국콜마, 인텔리언테크, JYP엔터, 한솔케미칼, 페노션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공주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항공은 일단 이제 그 가장 겨울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이제 내용에 좀 보고서로 보시면 되겠고, 이 항공 실적은 10월 달은 괜찮은데 주가는 참 안 좋았죠. 10월 달이 10월이 여름보다 좋아요. 지금 성수기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2015년하고 올해 딱 두 번뿐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탑승률 운임도 좋았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근데 3분기 실적은 10월 달께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9월까지만 반영되니까 그때 유가도 좀 오르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임은 팬데믹 전보다는 여전히 높고 3분기 실적이 달랐지만 주정치와 수요가 꺾인 건 아니다. 이 10월달 실적 좋고 3분기에 에어부산 서프라이즈 보면, 왜냐 에어부산은 다른 기업들보다 좀 이제 일본 노선에 집중돼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거죠. 1위 제주항공에 육박하는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피크아웃 논리보단 일단 바닥에서 업사야 돼.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고 하기에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오히려 겨울 성수기, 새해 기대감. 그러니까 저는 이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예, 저도 항공주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항공주 정말 어렵잖아요. 부채도 많고. 근데 그 장기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선 지금 이렇게 소외된 기업들도 볼 필요 있어요. 소외된 거 중에 나아지는 게 뭔가. 예.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항공주 나쁘지 않다. 예. 여기서 원유가 옛날처럼 90달러 가기는 어렵거든요. 당장은 여전히 수요 많고 항공평당 여객수도 평균보다 높아요.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항공주는 좀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트레이딩만 하셔야 됩니다. 항공주를 장기 투자할 건 아니고요.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이 계절성과 의구심이 끌어내린 유가다. 그리고 격해질죠. 그러니까 유가가 요새 안 좋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중동 산유국들이 에어컨 같은 거 돌리기 위해서 4월부터 9월까지 냉방 시즌인데 원유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끝났죠. 수출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수출량이 늘었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중국 수요가 좀 의구심이 커졌다. 예,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더 할 수도 있어요. 유가 내려가는 거 원치 않죠, 이들은. 그래서 유가의 저항은 더 경쾌해질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 전략 배출률 매입 단가가 원래 67에서 72달러거든요. 근데 올해 12월부터 바뀌어요. 79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유가는 이제 바닥까지 왔다고는 보거든요. 예, 저 미국이 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은 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명히 내년에 선진국 수요는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감산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란 제재할 수도 있고, 미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은 좀 미온적이고, 엘니뇨가 후퇴하면 허리케인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유가를 이렇게 좀 완만하게 내년에 반등시킬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보고서나 이런 걸 봤을 때 의외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원유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미국도 많이 안 하고 러시아도 감사하는데, 근데 이게 수치를 보면 달라요. 미국 그 기업들이 원유 생산 늘리고 있어요. 오히려 요새 M&A도 많이 하죠. 미국 기업들이 원유 업체 생산량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좀 떨어지는데 공급이 늘어나서 유가가 저는 급락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호재입니다. 유가 떨어지는 거는 나쁠 게 전혀 없고요. 예, 내년 유가는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크게 못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죠. 미국 대선의 중요성, 물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유가 오르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유가 튀면 또 누르려고 할 것 같아요. 유가의 하단은 나왔는데 상단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박스권. 그러니까 이러면 좋아요. 이러면 뭐 우리나라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유가는. 그래서 유가의 큰 상승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쉽지 않다. 예, 다만 이제 내년에 한번 또 일단 흐름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당분간은 요 좀 낮아진 유가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제가 시장을 최근엔 나쁘게 안 보는 게 유가 때문이에요. 금리 꺾였죠. 유가 꺾였죠.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 나쁘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계할 건 유가나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주가도 많이 올랐을 때 그때 경계하는 거지. 지금 이미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TSMC의 매출이 8개월 만에 전월비 플러스. TSMC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예, 아이폰 15와 AI 칩, 그러니까 기대보다 되게 잘 나왔고, 전월비 플러스는 8개월 만에. 아이폰 15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 AI.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신규 AI 칩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TSMC가 또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어요. 전망을. 예, 그렇지만 국제시장 큰 변화 없었고, 그 미국 소비자 물가만 그렇게 높게만 안 나온다면 산타랠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요새 미국은 정말 강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저는 AI가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TSMC 매출액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모빌리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인도의 10월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삼류차도 좀 많이 있나 봐요. 그 다음 마루티, 현대차, 마인드라, 이 기업들 보면 성장률이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도의 항공유 수요도 높고, 국내 여행도 증가하고 해외 여행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휘발유 수요 2019년보다 22% 높다. 전체 석유. 그러니까 중국은 되게 좀 안 좋은데 그 인도 지표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인도가 뭐 중국보다 훨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글로벌 뭐 경제에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아직은 않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선 영향을 많이 주겠죠. 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인도 지역 타이어 업체들은 역사적 신고가 행진이래요. 우리나라도 요새 타이어주들 주가 좋죠. 근데 아폴로란 기업은 교체용 타이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도의 정제설비 가동률은 97%인데 향후에 석유 제품 원래 수출을 했는데 수입국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의 석유 제품 순수출 추세는 계속 약화 중이고, 인도의 고무 수요는 또 많이 늘고 있는데 증설을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겠죠.
예, 그럼 우리나라 같은 데서 수입을 많이 하겠죠. 우리나라가 인도로 보내는 것도 물량이 꽤 되거든요. 그 인도의 폭발적인 모빌리티 수요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좀 보자. 예, 대표적인 게 뭐 고무는 당연히 금호 석유겠죠. 예. 그래서 석유왕 내에서도 인도와 관련된 거 여기 말고 또 롯데정밀화학도 있고요. 예. 이런 기업들의 좀 차별화된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신용등급은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는데 이게 저게 유지되면 나중에 강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관찰 대상 지정을 한 다음에 강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고 사인이 나왔고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경고하고 등급 조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저렇게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을 땐 주가에 큰 영향 없었어요. 과거에도. 예. 그래서 실제 등급이 강등되면은 주가가 빠져요. 올해도 2023년에 그 신용 등급이 강등됐죠. 예. 그러면서 3개월간 10% 지수 조정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 실제 신용 등급이 강등되냐 안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만 가지고는 큰 영향 없다. 오히려 중요한 건 임시예산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마 내년 2월까지는 임시예산안 연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용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신용등급 전망 하향했을 텐데 2011년도에 진한 파란색 선 오히려 그 발표한 날 올랐어요 주가가. 그랬다 한번 뺐다가 다시 간 거죠. 부정적 관찰 대상도 오히려 다 올라갔어요. 영향을 못 줬어요. 근데 등급을 진짜 낮췄을 땐 충격이 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저것만 가지고는 뭐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일단 경고 사인이 좀 나온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한미반도체는 유영근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근데 퍼가 50이면 됩니다. 그래서 와 어마어마한 밸류고요. 그 다음 네덜란드의 그 베시가 예, 요게 35배거든요. 대표적인 후공정. 약간 경쟁사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35배. 네. 근데 앞으로 이런 높은 밸류를 계속 유지하려면 하이닉스만 수주해서는 안 되고 이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 외에 다른 기업,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죠. 여기에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한다면 지금의 밸류가 유지되는 거죠. 관건은 고객사가 확장될 수 있는지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오르고 물량도 증가하는데 이 물량 증가에 있어서 신규 고객사가 나오느냐. 왜?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거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주가를 올릴 동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MSVP 후공정 이제 패키징 해주는 장비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동안 업황이 좀 안 좋았죠. 그렇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한 13%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TC 본더, TC 본더의 열압차 기기죠. 열압차. 예. 기판과 칩을 붙일 때 열과 압력을 가하는 거죠. 예. 요거 이제 하이닉스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요걸 제외해서 실적은 2031억 정도. 근데 TC 본더만 매출이 1900억.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시총은 그래도 어쨌든 비싸죠. 45배니까 퍼가. 예. 싸진 않다. 그리고 실적은 좀 안 좋았어요. 3분기가. 근데 방향성은 이번 3분기가 바닥이니까 예,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피크아웃이 아니거든요. 방향성 바뀌었어요. 본딩 장비가 원래 별로 없었는데 내년에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예, 본딩 신규 장비가.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확실히 회사가 바뀐 거죠. 근데 그간 HBM 효과, 뭐 점유율 확대 이런 걸로 꾸준히 신고가 나고 대표이사도 사고 오늘도 샀어요. 대표이사가 주가 급락하니까. 아무튼 대단한 분입니다. 예. 어쨌든 주가가 좀 비싸고 방향성 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분간 조정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런 새로운 고객사 확보했으면 또 열리는 거고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예. 조정은 당분간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워낙 많이 올라서 저도 뭐 한미반도체 뭐 당연히 좋죠. 좋은데 신규 투자하기는 좀 부담돼요. 아직도. 예. 그래서 더 낮아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의 그냥 몫이 아닌가라는
라고 보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키움증권의 이종희 연구인 목표 주가 좀 낮췄고 주력인 아연이 좀 전분기 대비 13% 정도 예. 약간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회사들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다만 4분기 좋다. 이제 연 판매량이 사상 최대가 될 것 같고 호주의 이제 법인이죠. SMC는 4분기 내로 이제 정상 가동해서 예. 아마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연 가격도 최근에 좀 회복되고 있고 예. 그래도 내년에 이익은 한 12% 정도 감익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1,0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발표했고요. 예.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주가 방어는 하는데 오르기 위해선 저 아연 재련 수수료 있죠. 아연을 이제 재련해 가지고 받는 건데 저게 올라가야죠. 일단 예. 어느 레벨까지 오르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아연과 연 가격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쳐들고 위로 팍팍 가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럼 자회사 실적들은 안 좋습니다. 자회사는 더 이상 돈만 안 까먹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익 개선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도 좀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주가가 당장 가긴 좀 어렵고요. 다만 바닥은 다지고 있구나. 내부자도 샀고 예.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고 뭔가 또 변화가 생긴다면 주가 올라갈 텐데 그건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롯데정밀화학은 목표 주가 9만 원 유지했고요. 참 주가 안 가죠. 예. 실적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예. 다만 인도 페인트 수요가 늘어나면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아시안 페인트, 버거 페인트 이런 주요 업체들이 증설을 적극적으로 해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메살로스, 헤살로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증설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증설이 마무리되면서 외형 확대 체력을 좀 확보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2년 이전까지 이 그린 소재 이 회사가 화학도 있고 그린 소재가 있는데 그린 소재 비중은 20에 30%밖에 안 됐고요. 다만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그게 역전됩니다. 예. 그래서 그린 소재는 이제 햇살로스 같은 거예요. 햇살로스는 뭐냐면 그 페인트 첨가제예요. 근데 아까 인도 얘기 들으셨죠? 인도가 고무도 있지만 이런 페인트도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뭐 일단 이제 원 재료를 또 첨가제를 만드니까 예, 롯데정밀화학한테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요. 너무 좀 과혹하게 평가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르고 예, 이렇게 요게 주력 제품이거든요. ECH라고 요게 좀 터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있는 편이고 배당 수익률도 4.9로 굉장히 좀 알짜 자산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롯데정밀화학은 이런 이제 불황 또 석유화학 업황 안 좋고 이럴 때 대안 중에 하나고요. 내부자 매수도 많았고 배당도 많이 주는 그런 좀 기업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롯데쇼핑도 턴어라운드 성공을 했고요. 목표 주가 올렸고 내수 부진으로 올해는 목표 미달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증익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안 좋았죠. 근데 백화점은 좀 안 좋아요. 뭐 그때 현대백화점 실적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난 한 1, 2년간 백화점은 좋았지만 소비 부담이 좀 있고 이제 엽기저가도 있는데 식품 유통, 그러니까 마트랑 슈퍼마켓은 워낙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요새 슈퍼마켓이 잘 되죠. 그래서 사실상 올해 2012년 이후로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첫 의미 있는 이익 증가 나왔대. 이게 몇 년 만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이마트, 가전 전문점, 구조조정 효과. 그래서 과거 부진했던 사업들 구조조정, 턴어라운드는 그 자체로 대규모 일회성 손실 반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좀 보일 것 같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일회성 비용 사이클이 일단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트와 슈퍼마켓만 봐서는 영업이익이 무려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쁠 게 있냐 이거죠. 이제 저도 봐도 뭐 밸류도 워낙 낮고 마트 슈퍼 살아나고 있고 하이마트도 일단 구조조정해서 효과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밸류에이션 상으로 무릎만 가도 9만 원이에요. 지금 7만 원대인데 근데 트레이딩을 하셔야죠. 이런 거를 뭐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기업을 보고 이런 이제 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왜 보고 했어요. 예.
만약에 뭐 내가 롯데쇼핑 관심 없으면 안 보면 되죠, 그죠? 근데 내가 관심이 있거나 내가 주주예요. 그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이게 실적이 일회성인지 앞으로 계속 좋아질지 그럼 주가는 싼지 이걸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견은 저의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예. 요게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다만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고민을 계속 해보세요. 예. 읽지만 마시고 더 나쁠 게 있나?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거예요. 마트와 슈퍼마켓. 그러니까 백화점은 크게 기대할 게 없으니까 업사이드가 좀 막혀 있지만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못난이 역할을 했던 마트, 슈퍼마켓, 하이마트가 다 살아난다. 근데 주가는 완전 무릎에 있다. 그럼 더 나쁠 게 뭐냐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다. 예.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좀 여유 있게 들고 가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트레이딩. 예. 단 구조적 성장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구조적 성장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럼 트레이딩 하는 거죠. 장기 투자가 아니라. 네, 그런 걸 보는 거고요. 자, 한국콜마도 한번 잘 봐보세요. 이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어닝 쇼크 나와서 주가가 이틀간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삽이라고 이 독일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 그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롯데정보통신 같은 기업이에요. 삼성 SDS랑.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전사적 뭐 자원 관리, 인적 관리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업의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뭐 인적 관리도 하고 자원 관리도 해주고 주문도 받고 뭐 그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로 디지털화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 받고 이런 것들 다 저 SAP의 ERP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문 다 받고 하는 거죠. 자동 처리해 주는 거죠. 네.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걸 도입을 했는데 초기다 보니까 주문 수주나 납기가 적시 일어나지 않았나 봐요. 예. 그래서 여기서 240억 정도 미스가 났고 일회성 인건 인센티브 또 감가상각비.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국내 매출 중국이 특히 좋았고요. 다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4분기까지도 지금 영향을 또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실망해서 야 일단 팔어. 예, 지금 화장품 뭐 더 좋은 것도 있으니까 글로 가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틀간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실망을 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냐면 이걸 딱 보고 단기적으로 안 좋겠네. 근데 이게 저 시스템 문제지 회사 품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품질에 문제가 있고 브랜드가 노후화되고 안 팔린다. 이래서 실적이 미스다. 이거는 그냥 정리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죠. 시스템 정상화 작업이에요. 저거는 더 정상화 될 거고 그럼 내년에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2차적 사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걸 딱 보고 같은 숫자를 보고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난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럼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많이 올라서 못 사셨던 분이라면 야 이거 한번 내가 타볼까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죠. 단 4분기까지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주가 부진하겠죠. 이거 염두에 두고 부진할 때 모으는 거. 이걸 할지 아니면 야, 더 좋은 화장품이 있으니까 난 그거 가겠다. 이거 각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유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아시죠? 이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안 테크는 3분기 연결 영업 적자가 16억 원 나왔는데 안 좋아요. 적자 아니라 흑자 날 줄 알았는데 근데 예상보다 안 좋았던 이유가 비아삿이라는 이제 그 주요 고객사 중에 한 곳이 약간 이제 5월 달에 회사 하나를 인수하면서 감원 진행하고 구조조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판매가 많이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군용 이 안테나 사업도 있는데 이게 인증이 좀 지연돼서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인증되면 반영될 거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미국 쪽에 연구개발 인력이 좀 많나 봐요. 이거 충원하면서 연구개발비 인건비 이게 40%나 늘어났어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죠. 그래서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성장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도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전년 수준과 비슷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아직은 이익 회수보단 투자가 우선인 과도기 시장. 이 우주항공 사업이라는 게 아직은 돈을 막대하게 버는 사업이 아니고 예,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간신히 흑자 전환했지만 돈을 벌 수는 있겠죠 언젠가. 근데 돈 버는 것보단 일단 아직은
그걸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우선인 시장이고, 그러니까 인텔리언테크도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저런 해상용 안테나보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에요. 여기에 안테나, 또 아마존도 지금 인공위성 사업하죠. 거기 관련된 그 이 게이트웨이, 이 안테나, 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없거든요. 원해평은 오히려 보세요, 매출이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딱 보는 순간 안 좋죠. 숫자는 당연히 이거는 파는 게 아니다.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핵심은 요거거든요. 요게 망가진 게 아니에요. 뭐 아니면 주문이 취소가 됐거나 원해평이 빠졌거나 아마존하고도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거나 뭐 이런 핵심이 꺾였다 그러면 그거는 줄여야 됩니다. 왜? 주가가 싼 회사도 아니니까. 근데 핵심은 변동이 없어요. 다만 평판 안테나, 네모난 안테나라든가 앞으로의 이 신제품, 그러니까 회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맞춘 안테나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인력, 개발비 들어가죠. 근데 그거에 대한 거니까 중장기 투자 포인트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아침에 팍 빠졌다 올라버렸죠.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겠고, 다만 지금 당장 가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4분기도 뭐 실적 큰 기대 어렵고, 다만 모멘텀은 있어요. 항공우주청, 아마존의 위성사업, 원앱 저궤도 위성사업, 모멘텀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 시에 관심을 갖자. 그러니까 오르는 날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 다만 절대 오를 때 쫓아가지 마세요. 왜? 실적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JYP 엔터는 이제 하나증권의 이기훈, 황지훈 연구원. 오늘 요새 엔터주 너무 안 좋고, 아무튼 아티스트 재계약 뭐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숫자는 좋아요. 내년엔 앨범도 올해가 한 11개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내년에 한 20개까지 발매한다고 합니다. 예. 시가총액은 6조 원까지 가지 않겠냐. 지금 3조 원대니까. 근데 그건 뭐 내년에 봐야 될 것 같고, 기대에 부합한 실적이고, 저는 JYP를 항상 가장 선호해요. 예. 전 박신영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그죠. 예. 뭐 존경하고 있어요. 진짜 박신영 씨 영상을 보면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트와이스 데뷔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 트와이스 멤버들한테 재능 있는 사람은 너무 많대요. 예. 연예인 중에도 많고, 예. 근데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한된다. 예. 자기 재능만 믿고 술 마시고 그냥 크게 노력 안 하고 그래도 당장은 큰 차이가 안 난대요. 근데 몇 년 후에는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 누구를 못 이기냐면 매일 하는 사람, 매일 연습하고 그러니까 연습 지겹잖아요. 연습 지겨워요. 연습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든 일이죠. 근데 그 지겨운 걸 매일 해요. 그런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고 세상을 바꾸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예. 하기 싫은 걸 매일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심어주니까 JYP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왜 이렇게 안 가냐 이거죠. 주가 지금 그 잘 나가던 게.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알겠다 이거죠. 앨범 잘 팔리고 콘서트, 그래 누가 모르냐, 새로운 걸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총 3팀 데뷔하고요. 미국 현지 걸그룹도 있고 11개 앨범이 올해인데 내년에 20개. 또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회사랑 계약을 통해서 이제는 흥행을 하는 대로 수익을,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 부분 고정비를 받는 것 같은데 수익 시효까지, 그럼 더 유리해지겠죠. 근데 아마 오늘 빠진 거 에스파 미니 앨범이 나왔는데 저도 아침에 몰랐거든요. SM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나 봤더니 에스파가 미니 앨범 나왔대요. 근데 그 지난번 앨범은 첫날 100만 장을 넘게 팔았는데 이번엔 첫날 50만 장밖에 못 팔았대요. 이거 수치 보니까 이거 이제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상반기 워낙 또 좋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부분이 실망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엔터주가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을 본다면 기회인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좀 주가는 당분간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또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런 JYP 엔터나 SM 둘 다 실적은 뭐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극복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실적이 기대보다 잘 나왔대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영업이 22% 감소했지만 기대보다 되게 잘 나왔고 그동안 아예 기대감이 없었어요. 예. 근데 오늘 소재주들 좋았죠. 솔브레인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한미가 꺾이면서 전방 산업의 이제 전공정, 소재 이쪽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올랐을 땐 투자하지 마시고 오히려 같은 업종에서도 못 오른 건데 좀 올라갈 수 있는 거, 관심 없는 거 그런 데서 기회를 찾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분명한 건 한미 반도체와 한솔케미칼은 다르죠. 예. 구조적 성장은 한미예요. 한솔케미칼은 회복. 요 정도 차이는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자회사가 아직 좀 실적 안 좋고요. 그래서 3분기로 그치만 이익 하향 조정 끝나간다. 전년동기 영업이익도 4분기 바닥으로 반등할 거다. 예, 그리고 D램 가동률 하향도 멈췄다. 예, 그리고 내년엔 뭐 올해보다 업황 좋아지겠죠. 반도체도. 그러니까 조금은 더 가동률도 내년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미 지나간 악재는 의미 없고요. 예, 이제 앞으로 방향성은 좋아진다. 근데 한솔케미칼은 천천히 갈 거예요. 막 너무 급등을 기대하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감산을 계속하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이 막 V자로 가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바닥은 이제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 한솔케미칼은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 그 펀드가 좀 예전에 많이 산 걸로 알려져 있었죠.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노션은 최고은 연구원님이 일단 실적은 안 좋지만 일단 뭐 의견은 괜찮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적은 좀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보유한 선박도 좀 축소가 됐고, 그리고 벌크선 시황도 그렇게 뭐 아주 뭐 회복세가 좀 더디고, 그렇지만 BDI는 9월 중순부터 좀 오르긴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4분기에 반영되겠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는 그 BDI 오른 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급은 적고, 그래서 내년엔 턴어라운드 할 것 같고, BDI 하락과 감익은 추세적이지 않다. 저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 페노션은요, 진짜 반대로 투자하셔야 돼요. 막 BDI 오르고 좋을 때는 오히려 줄이셔야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좋다, 막 BDI 급락하고, 주가 빠져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반등을 노리고. 근데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죠. 실적 안 좋아요. 그래서 도망가면 안 되고, 사이클이니까. 뭐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고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사이클 타고 다녀요. 근데 공급은 적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래서 트레이딩 해볼 만한 지금 구간이다. 마치 그 항공주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로는 하나오션이 그 군함 2척 수주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수주 공시가 떴고, 군함 하나오션 대우조선을 왜 하나가 인수했는지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은 탱커선 또 수주했어요. 현대사모가. 원래 저기 중국 회사들이 대부분 싹쓸이 했거든요. 이거를 지금 한국이 벌써 갑자기 사모중공이 4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탱커. 내년엔 탱커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러니까 조선주 안 좋지만 조선주는 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좀 보시면 좋겠고, 공급이 일단 적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LNG 여전히 괜찮은 것 같고, 단점 아무튼 시장에서는 요새 별로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주가 좀 재미가 없죠. 자, 셀트리온은 기우성 대표, 대한약품 이윤 회장님 여전히 매수하셨고, HB솔루션 여기가 아마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일 겁니다. 예, 여기 이은근 대표가 무려 5.25억 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으니까 각각 내부자 매수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3시 10분인데 제가 잠깐 오늘 또 이 장 끝나기 전에 이제 나가봐야 돼가지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좀 간략하게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지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대로 끝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는 좀 버티는데 코스닥은 공매도 전보다 더 빠져버렸어요. 참 뭐 공매도 금지 효과가 없었죠. 사실상 첫날만 있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은 괜찮은데 한국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 없어요, 매수가. 첫날 딱 외국인이 많이 사고 개인이 사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개인 매수 효력이 없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던져버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좀 흐름이 좋지는 않았고요. 오늘은 일단 뭐 섹터 쪽으로는 종합상사 쪽에서 STX가 아마 급등했고,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 종합상사가 일단 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초전도체. 해운업종도 오늘 여기는 STX 그린로지스가 간 거죠. 뭐 그래서 해운이 갔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 도시가스 아침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침에는 좀 실적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후에는 좀 바뀌었네요. 오후에 보험주들 좀 올라갔고, 비트코인 요새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요. LPG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요즘에 계속 견조합니다. 삼성은 큰 변화는 없어요. 2차 전지는 오늘 셀업체가 일부 올랐지만 뭐 보합권이고, 그러나 오후 들어선 다 빠져버렸고요. 좀 분위기가 오늘은 한미 충격이죠. 한미.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너무 올라갈 때 좀 조심하시라는 게, 갑자기 저렇게 실적 잘 나와도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냥 피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또 막, 야 너 잘 나왔지? 야 이제 좀 차익 실현 좀 하자. 근데 그래도 빠질 수도 있는 판에 안 좋게 나오니까, STI도 아까 실적 보니까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게 실적 좋을 거라고 투자하신 분은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 올해 반도체 업황 이렇게 엉망인데, 안 좋은데 좋을 리가 없죠. 예, 어차피 저 HBM도 저런 실적들은 저 한미 반도체도 보니까 내년에 많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빌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조정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예, 어디서 살 거냐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만 계속 강조드리지만 막 급등해서 놓쳤을 땐 투자 기다리셔야 돼요, 항상. 예. 그래서 당분간 좀 HBM은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이제 HBM이 빠지니까 다른 반도체도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빠지는, 그리고 후공정이 오늘 다 대부분 좋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휩쓸려 버리는. 그런데 전공정은 좀 버티죠. 그죠? 원익 IPS, 주성 여기 다 전공정 쪽이에요. 이쪽은 좀 오히려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엔터는 아까 SM, 뭐 아마 에스파 때문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 YG, SM, 뭐 JYP, 하이브까지 다 충격파가 나오고 있고, 2차 전지는 장비주가 왜 안 좋냐면, 그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그 뭐죠? 이 LG랑 포드가 터키에서 이제 공장 짓기로 했는데 그거 막 취소하고, 공장 짓기로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게 딜레이 되니까 마치 그 풍력주 급락한 거 있죠. 사업하려도 안 한다고 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장비주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아시겠죠? 갑자기 이제 공장이 스탑, 뭐 짓는 걸 멈추겠다, 뭐 MOU 취소하겠다, 막 이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상황이 좋은 편은 아직은 아닙니다. 뭐 안 할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조선 기자재도 오늘 조금 안 좋았고요. 오늘은 SK 오션 플랜트, 아마 이게 풍력 쪽인 것 같은데 이쪽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팅도 좀 안 좋았고요. 성강밴드, 태광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웹툰 관련주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게임이나 이쪽도 좋았는데 오늘 좀 빠졌고, 화장품주들도 최근에 좀 달리다가 오늘은 물론 뭐 일부 올라간 것도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사실 그동안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게임도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펄어비스가 계속 좀 안 좋고요. 조선주들도 뭐 여전히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좀 빠져 있고, 로봇주들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게 이끄는 이 주요 주도주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상관없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업종은 요거밖에 없고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전혀 못 받고 한국은 좀 부진한 오늘 급락장이 어쨌든 코스닥 기준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은 좀 버티긴 했거든요. 뭐 삼성전자 아주 큰 기업들 몇 개는 버텼는데 중소형주들이 좀 되게 안 좋았고요. 그나마 오늘 한국전력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 예,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 급등했고, 그러니까 소외받은 기업들 중에서는 일부 좀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엔터, 뭐 오늘 반도체, 장비, 예, 이쪽 조선주, 예, 그 다음에 2차 전지 일부 기업들, 장비주, 건설기계, 예, 자동차 일부 부품 좀 부진했고요. 예. 그리고 로봇주들 대표 기업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한국 증시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뭔가 증시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쨌든 금리는 꺾였고 유가도 꺾여 있고 반도체 업황은 돌아서고 있고 수급은 좀 얇지만 또 정부 정책이 한국엔 지금 유리하거든요. 예. 뭐 어쨌든 이제 대주제 양도차익 과세도 좀 완화시켜 주려는 분위기고 분위기 자체는 그래서 예. 지금 시장은 이렇게 안 좋을 땐 도망가지 마시고 예. 투자할 건 투자하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처럼 이렇게 오를 때는 자제하시고요. 빠질 때는 뭐 투자하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조심하시고 항상 오히려 낙폭이 크거나 장기간 소외받던 쪽에서 뭔가 기회를 계속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좀 약간 힘이 빠집니다. 저도 힘이 빠지고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자,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저는 이제 3시 거의 20분인데 먼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아무튼 이번 주 출발은 조금 아쉽네요. 네. 또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